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3문제 보객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경매가 시험에 한 문제, 많이 나올 때에는 두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경매는. 이건 민사집행법 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1번.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등기 부동산은 경매를 못하도록 종전에는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덕 채무자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건물 다 지어놓고. 그러면 경매 넘길 수가 없겠죠. 따라서 건축 허가 신청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을 해도 이제 부동산의 방법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정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예,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X죠.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래서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고요. 공매 보증금은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예, 매수가격, 즉 응찰가, 낙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이라면은 내가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볼까요? 9천만 원인데 1등을 하려고 내가 1억을 만약 써내면 내가 써낸 금액의 10%인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9천만 원의 10%인 900만 원만 보증금으로 내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매수 가격 또는 응찰가, 입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같은 말이죠. 응찰가, 입찰가, 매수 가격, 매수 신청 가격 다 같은 말입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매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을 한다. 즉 선순위 저당권이든 후순위 저당권이든 모두 소멸한다. 무조건 소재되는 권리가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말소되죠.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근데 이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하는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은 인수되고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말소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지금 4번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이런 것들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즉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거죠. 돈을 다 내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상속, 경매 이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민법 187조가 적용되죠. 따라서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비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게 이때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경매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예,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사무소 옮기는 거는 이사 가는 것처럼 이사 가고 나서 전입신고하듯이 사무소 이전도 옮기고 나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 사전 신고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해야 된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등록관청보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란 법제 구조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 출제 의도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의미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사무소에 소속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할 수 있다 했는데 공동사무소는 칸막이 없이 사무소만 같이 쓸 수 있을 뿐이고 쓰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자격증, 등록증 게시하는 것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따로 각각 부담을 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도 알아서 개별 개업공개사가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를 같이 쓰고 있을 뿐이고 실제는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나 중개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을 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예, 원칙은 신규 등록입니다. 예외적으로 관할구역 안에서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새로 교부해야 됩니다. 새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등록증 재교부죠. 관할구역 밖은 무조건 재교부인데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공동사무소의 경우에는 사무소 이전도 개별적으로,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자격증 등록증 게시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각각 독립된 중개사무소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사무소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틀린 것,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잘 봐야 되겠죠. 1번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예,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죠. 관할구역이라고 하면 시군구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을 말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종별이 달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이 아니라면
종별이 달라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죠. 일반 회사는 지사, 금융기관은 지점 이런 말을 쓰죠. 분사무소는 시도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죠. 시군구별로. 따라서 시도별로 해서 X입니다.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합니다. 예,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되고요. 단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5번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예, 분사무소 관련해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주택의 경우.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